안녕하십니까. 라고표의 서바이벌 경매 19년차 실전 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인 라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좀 딱딱하죠?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 사례, 그 중에서 특수물건 중에 하나인 선순위 가장 임차인에 대한 네 번째 실전 사례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2005 타경 17688, 2005년 11월 15일에 제가 최종 낙찰받았던 물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 8월 16일 날 낙찰받았던 사람이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서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돼서 한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그 다음에 2,851만원, 이게 날짜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제가 지지 옥션으로 다시 봐드릴게요. 자, 지지 옥션으로 보면 나오겠죠.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 9월 15일 2,851만원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매각 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안 나고 보증금 20%로 다시 재매각이 됩니다. 여기 제가 낙찰자 이름 일부러 지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최종 2,419만 1,000원의 낙찰을 받았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엔 자, 권리 분석부터 해볼까요? 자, 소유권 2001년 6월 14일 박봉필이라는 소유자가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경매로 매각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박봉필이라는 사람조차 경매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등기를 보면 나오고요. 등기 한번 봐드릴게요. 최대한 크게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네, 보이시죠? 2001년 6월 13일에 경매로 취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2005년 3월 5일 경매 기입 등기로 인해 임의 경매 신청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선순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권리 분석을 여기 통해 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한국외환은행에 2001년 6월 14일 근저당 이전에 전입한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돼서 입찰을 함부로 못 합니다. 이거는 기존 사건들하고 약간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에 지금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 외환은행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등기에 비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 갑구 한번 보실게요. 순위 번호가 1번이고 경매로 낙찰된 그 이전의 등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자, 등기소로 직접 가셔서 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멸실 등기부 등본에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멸실 등기를 떼서 이 박봉필이라는 분 이전에 누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봤더니 함태식 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함태식 씨 소유로 되어 있던. 그래서 함태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이 함인숙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함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함태식 씨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박봉필이라는 분은 이 함태식 씨의 부인, 함인숙, 함현진의 어머니세요. 이거를 멸실 등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일 내역이 나올려나 모르겠네. 문건 송달 내역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임차인 배당기일 통지서 발송됐었고 전부 배당기일 통지서까지 다 발송이 됐는데 제가 넣었던 서류는 인도명령 서류가 지금 제출이 된 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명령은 하나의 별개의 사건 분화가 부여되기 때문에 뭐 이 당시 같으면 제가 지금 사건 번호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2005 타기 땡땡땡 사건으로 아마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이거를 찾아서 뭐 보여드릴 만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라는 걸 제가 인도명령 신청서를 소장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전부 밝혀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고 그 인도명령은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낙찰을 80% 받았어요. 826, 8432, 1900만 원 낙찰을 받았고 실제 그래서 투자된 비용은 제가 그 당시에 등기 비용하고 도배장판 하는 것까지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8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거를 바로 수리를 해서 인도명령으로 처리된 이분들 강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분들이 협조하에 이사잘 나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명도 이야기를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도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낭설로 인해 명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나중에 시켜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1000에 30만 원에 임대를 맞춰서 제가 제 기억에 지금 3년 전쯤 팔은 것 같은데 3년 전에 팔 때까지 한 세입자가 계속 있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액적으로 많이 남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빠따를 길게 잡아야 된다. 투자 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장기 보유를 했었고 빌라 한 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 못 하시는 이게 실질적으로 무피 투자가 돼 있었었고요. 저는 일만 했어요. 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일만 했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 물건이 지금은 여러분 재개발지라서 건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셔야 되는데 폐쇄 등기부를 떼시면 소유권 이전이 됐던 사항, 판매 금액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선순위 임차인 네 번째 실전 사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궁금증을 달아주시거나 나중에 저를 직접 만나실 일이 있으시면 그때 궁금증을 구독과 좋아요